네, 마스터님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에 좀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우리 통화 정책을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 기사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확히 파월에 대한 얘기죠. 네.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자, 현지 시각으로 다음 주 이제 15일, 16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 페드 회의가 있어요. 네. 사실 근데 이번 페드 회의에서 좀 집중될 요소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보는 시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죠. 네.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FOMC에서 지난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 월 말부터. 그리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 테이퍼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월 말일부터. 중요한 거는 그때 나왔던 문구가 일단 150억 달러만 하자라고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뭐냐, 일단 11월, 12월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좀 암시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올 얘기는 이제 만약에 바뀐다면은 1월부터는 네. 이렇게 가겠죠. 1월부터는 12월 말일부터는 우리가 좀 늘릴 거다. 뭐를? 채권 매입에 대한 이제 축소 속도죠. 축소 속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더 많이 안 사겠다 이거예요. 더 많이 채권을 안 사겠다. 자,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다음 주 나올 내용이지만은 이게 과연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파월이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왜 이걸부터 논의를 한번 해보죠. 왜 긴축 속도를 더 빠르게 진행하겠냐라고 나올까요? 왜? 물가를 잡기 위해서겠죠. 그죠? 물가 때문이죠. 네.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치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낮추려고 SPR 방출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어요. 야, 중국 도와줘. 한국 도와줘. 물가를 낮추겠다고. 실제로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들어갔어요. 유가 또한 그렇고 이제 CP 이제 BEI 지수죠. 기대 인플레이션도 한 단계 낮춰지는 모양새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중국 쪽에서 외교적인 보이콧, 이제 올림픽 보이콧 선언된 상황에서 이제 공동 방출에 대한 부분은 무산 분위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물가에 대한 압력을 좀 낮출 수 있는 수단이 이제 페드의 결정에 의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공급량을 늘려서 물가를 이제 상방 압력을 더 이상 못 치게 하고 이제 하방을 누르는 이 제스처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거죠, 상황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페드에서 긴축 속도를 빠르게 좀 더 진행해서 빠른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원래 이제 유가가 좀 하방 압력을 가지고 이제 BI 지수가 좀 내려가게 된다면은 사실 이렇게 좀 긴급하게 빠르게 할 필요성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엎어진 상황이고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페드 정책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매달 원래 시작할 때 1,200억 달러씩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내년 6월까지 150억 달러씩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달이 끝나면은 그 다음 달에 이제 1,050억 달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900억 달러가 되겠고. 근데 이 속도를 빠르게 줄이겠다 이겁니다. 첫째 달, 둘째 달, 11월, 12월은 150억 달러씩 일단 하고, 그럼 900달러에서 1, 2, 3월 안에 채권 매입을 다 종료하겠다. 딱 맞춰지죠. 내용 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자, 22년 1월부터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본다. 저도 이렇게 할 거라고 봐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SPR 방출에 대해서 무산이 됐잖아요, 지금. 그럼 매월 150억 달러에서 300달러 매입 축소가 늘어나며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채권에 대한 매입 종료가 3월로 끝나네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외신 기사의 그 의견은 이제 2배가량 빨라지는 것은 너무 급격하다라는 뜻 같거든요. 근데 저는요, 네. 그게 오히려 맞는 말이지만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전환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빠른데 왜 얘네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 네. 이거 오버슈팅 나오면요, 예. 이거 못 막습니다. 돈으로도. 그 다음부터는. 아, 그게 제 어제 문제예요. 그 프레드 사이트에서 보여주신 그 물가 상단을 넘어서게 된다면 네. 미국은 뭐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그냥 막 이제 심각하다 이런 말을 꺼낼 수 없죠. 사실 여태 시장에 그래왔으니까.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근데 페드나 이제 미국의 어떤 정보 집단 네. 친구들은 터지기 전까지는 다 안전하다 해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기 굉장히 때문에. 신중하죠. 예.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빨리 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거 오버슈팅 나오면은 이거 금융위기 와요. 네. 걷잡을 수 걷잡을 수가 때문에. 없어져요.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긴축을 빨리 해서 금리 인상 시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 또 달라지는 건 뭐냐? 한국은행에서 이미 1월에 금리 인상 계획이 잡혀 있죠. 네. 예. 또 올릴 수 있겠죠, 빠르게. 그렇죠. 3월, 이르면 3월. 어, 2차례 인상으로 그냥 확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상화를 더 빨리 들어가는 거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정상화 궤도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요한 거는 내년 3월에 긴축이 진행된다면 네.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금리 인상 시기 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펼치질 거고 예. 그때 시장이 한번 조정이 올 수 있겠죠. 아, 미국 증시가 한 번은 고점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질 거예요. 연말까지는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네. 연말까지는 크리스마스로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제 평가고 네. 내년 상반기 때 오히려 6월이면은 좀 딜레이 됐었는데 더 빨리 온다면은 국채 금리가 빠른 상승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좀 드러날 거예요. 제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10% 20%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네. 시장 조정을. 미증시 투자자들이 이제 주간 기준으로 지금 4년 들어서 최대 규모의 강한 매수세를 기록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원래 신고점 넘으면은 항상 이제 최고치를 찍어요. 아, 네. 근데 왜 최고점을 찍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 돈이 계속 흘러 들어가요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사회 현상이 우리가 이제 이제는 긴축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예. 긴축의 시대는 맞습니다. 전 세계가 다 이제 추구 전략을 모색하니까. 근데 달러에서는 이제 긴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선반영이 굉장히 빨리 오고 증시에서는 이제 실질 금리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긴축을 들어가지만 테이퍼링부터 긴축이라고 칭해요. 근데 긴축을 들어가지만 이 시장의 모멘텀은 아직까지 일정하다 이겁니다. 그럼 해왕님 미증시가 언제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열릴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내년 2월이요. 이렇게 나오죠 답이. 내년 테이퍼링이 2월에 마무리될 무렵. 마무리되는 왜냐면은 원래는 테이퍼링이 종료하게 된다면은 6개월에서 1년 텀을 두고 금리 인상을 해요. 네. 그러면 시장 안전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긴축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는 단순하잖아요. 이거 그냥 끝나자마자 올려버리자 그냥. 야 이거 큰일 났어 그냥 뭐 앞뒤 볼 거 없어 이거예요. 이거 안 그러면은 이거 답 없다. 화폐 이거 그냥 달러 존폐가 걸려 있어 이거예요. 왜 달러 존폐가 걸려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화폐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화폐, 재화. 지금 재화가 올라가죠, 자동적으로. 맞죠? 여러분들? 재화에 대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화폐에 대한 가치를 자동적으로 내리게끔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폐를 들 찍어내서 화폐에 대한 가치를 올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균형이 맞아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한쪽 방향이 쭉 올라가니까 매수로 할게요.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쭉 올라가니까 이 가치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가. 이게 무슨 뜻이냐? 달러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뭐였죠? 베네수엘라죠.
네. 그 상황이 미국에서 연출돼 봐요. 금융위기 안 오겠습니까? 어우, 글로벌 경제 위기가 베네수엘라는 뭐 사실 이제 네. 무역 관계라든가 세계의 중심축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시장에 영향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네. 베네수엘라가 뭐 유가에 대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는 네. 유질에 대한 그 질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유질에. 근데 가격이 이제 셰일이 개발되면서 $30까지 딱 터지고 이제 진행되고 저유가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리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 별로 좋지 않은 유지를. 그러니까 수출에서도 막히는 거고 내부적인 국가 정치에서도 말리는 거고. 그러니까 재화 가격이 수출 의존도가 유가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80% 이상이 유가가 수출이 안 돼 버리니까 이제 나라가 파산하는 상황까지도 올라오고. 그럼 달러에 그날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그대로 망가진 거고 물가는 올라가는 거고. 이런 현상이 펼쳐진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미국이 무서워하는 건 이거예요. 단순해요. 미국이 무서워하는 건 이거 만약에 오버슈팅 나오면 이거는 심리적 선동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어떤 금융수단으로. 자, 잠시만 화면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네. 우리가 왜냐면은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 그 지금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 이것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하는 거고 그 가능성이 지금 다음 주 페드에서 심화된다는 건데. 네. 왠지 어제 보여줬던 네, 이거 보셔야죠.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를 BEI예요. 네. BEI. 이거를 BEI라고 칭해요. 예, 잠시만요. BEI. 네. 예, BEI. 10년 BEI라고 시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 네. 그럼 지금 이게 20년 동안의 어떤 미국에 대한 물가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자, 보시면은 최고점에 대한 랠리가 다 왔네요. 보이시죠? 이 오버슈팅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정부에서도 못 막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시기를 이 압력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조정이 들어가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로 빠르게 확보한다는 개념이 있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폭 상승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선. 종료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물가는 내려가게 되겠죠, 자동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니까. 그죠? 돈을 회수하는 작업이잖아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건. 그러면은 못해도 이 자리에서 맴도는 이제 물가에 대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실질 금리에 대한 어떤 요소는 잠시만요. 자, 이거를 찍어보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 전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물가가 조금은 잡히게 되는 건가요? 아니, 물가랑 이제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연관이 없죠. 없나요? 네, 그렇게 연관성을 좀 지키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빠르게 내년에 시도한다면은 네. 이건 스탑이 되겠죠. 미국이 의도한 거니까. 그죠? 네. 미국이 의도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인상하게 돼 있어요. 최근에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 요인은 빠른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올라가면서 증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싹 들어오는 거죠. 그럼 시장이 조정이 오겠죠, 그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한 사회 현상인 거예요. 한국은 미리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미국은 이제 올 거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코스피가 3,300선, 400선까지 딱 찍고 그다음 이제 내려오는 이유는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은 내년에 오겠죠? 그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이 불장이 되면서 미국의 CEO들은 또 역대급 많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아도 지금 매도를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주로 이제 5년, 10년씩 쥐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을 구성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있어서는 매도 타이밍이 맞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5년, 10년. 왜냐면 워렌 버핏도 한 번 주식 사면요. 2, 30년은 가져가 버려요. 와. 2, 30년 가져가요. 2, 30년. 그런 사람들 모멘텀에게 있어서는 매도 구간에 속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자기의 모멘텀을 좀 관철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스윙 위주 그리고 이제 데일리 단타 위주 혹은 중장기 모멘텀이라고 해도 한 달 위주의 트레이딩 강는다면은 지금 당장보다 내년 2월에 그 각을 잡아야죠. 아시겠죠? 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